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강으로 1. 성명학 일환에서 성명학의 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명학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명학 본론은 1. 수리성명학, 2. 파동성명학, 3. 주역 8개를 적용한 성명의 기륭 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수리성명학이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여러 개의 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2강 영상은 그 중에서 수리성명학의 개요와 수리오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에 대한 영상의 목차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수리성명학의 개요. 수리성명학은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오행, 용신오행, 총획, 원형 이정 등의 6가지 방법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에 격국을 부여하고 이에 장명을 원하는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이름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6가지의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오행입니다. 수리오행은 글자의 획수에서 유도되는 것이며 장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입니다. 성자와 이름자의 각 획수를 계산하여 직격, 인격, 천격, 총격으로 원형, 이정을 구분하고 그 성명에 따른 일생의 운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원오행입니다. 삼원이란 성의 획수를 일원이라고 하고 성과 이름의 윗글자인 상명의 획수를 합한 것을 이원이라고 하고 이름자들의 획수를 합한 것을 삼원이라고 합니다. 각 도출된 1원, 2원, 3원에게 격을 부여하고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음오행입니다. 음오행은 성자, 이름자 각각의 초성을 기준으로 한글 자음을 오행으로 구분하고 이것에 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신오행입니다. 용신오행은 장명하려는 사람의 사주를 풀어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오행을 용신이라고 하는데 사주상 용신이 완강하고 투출된 경우를 기란사주라고 합니다. 용신오행은 앞서 도출된 음오행을 용신과 희신으로 구분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름자를 용신과 희신에 해당하는 오행으로 배합하여 장명하면 기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총획입니다. 총획은 총격이라고도 부르며 그 사람이 성명과 관련하여 평생 운을 관장합니다. 직격, 인격, 천격이 흉하더라도 총격이 길격이면 종국에는 길하게 되는 것으로 논합니다. 여섯 번째, 원형 이정은 뒤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한 오행이란 수리와 삼월의 획수에 따라 도출된 오행과 성명의 음에 따라 도출된 오행은 동양 철학에서 만물의 근본 원소로 보는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을 말하는 것인데 앞서 본 6가지의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환원된 각각의 오행들의 격을 부여하고 그 오행들의 구성, 운행, 상생, 상급관계를 고찰하여 운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각각의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오행, 가, 청격, 직격, 인격, 총격의 개념. 직격, 초년운을 주로 보며 초년 시절의 운세와 가정환경 등을 봅니다. 인격, 청년기부터 중년기의 운세를 보며 그 사람의 지능상태, 사회운, 대인관계, 성격 등을 봅니다. 천격, 중년 이후 장년까지의 운세를 보며 인격과 직격의 명조를 보충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운, 이성관계, 부부운 등을 주로 봅니다. 총격, 장년 이후 말년까지의 운세를 봅니다. 사람 운명의 전체적인 면을 보며 인격, 직격, 천격이 나쁘더라도 총격이 길격이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성수에 대한 것입니다. 수리 삼원오행을 정할 때 예전에는 가성수 1을 더하였습니다. 이는 1은 수의 시작이고 만물의 시초로 무국과 태극을 나타내며 천지창조의 조물주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전환시대 중기에
대표적인 유학자인 동중서의 동양적 왕권 신수설이라는 논리에 기반하에 보면 천지인 중에 하늘천을 대신하여서 천지인 3자를 연결하는 역할로 일종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왕을 내세우고 그 통치의 정당성, 그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왕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통치 이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온 이론이 가성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일부 장명가분들은 장명시에 가성수라고 해서 1을 더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군왕의 아래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군왕을 의미하는 가성수 1을 더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지금은 공화정 시대이므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가성수 1을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궁학계의 입장이며 본 영상도 이에 따릅니다. 이름 첫 번째 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름은 두 글자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 첫 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는 외자 이름을 이름 첫 번째 글자로 보고 이름의 두 번째 글자는 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성이 만약 두 글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갈씨, 황보씨, 남궁씨 등의 경우에는 성의 두 글자의 획수를 합산하여서 성의 자리에 놓고 산정합니다. 용어정의, 성명에 대한 용어정의입니다. 앞으로 성과 이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할 예정이다 보니 편의상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명이 보통 세 자로 구성되고 성자와 이름 첫 번째 글자, 이름 두 번째 글자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 이름 첫 번째 글자는 이름 1, 이름 두 번째 글자는 이름 2로 정의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청격, 직격, 인격, 총격의 산정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하여서 성은 천, 이름 1은 인, 이름 2는 지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제일 먼저 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와 인을 더해서 직격이라고 하고 인을 기준으로 인과 천을 더해서 인격이라고 하고 천을 기준으로 천과 지를 더해서 천격이라고 하고 천지, 인을 모두 더해서 총격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원형 이정을 대입하면 직격이 원격, 인격이 형격, 천격이 이격, 총격이 정격이 됩니다. 다 청격, 직격, 인격, 총격 산정 예시입니다. 성명이 총 3자인 경우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성인 홍은 원래 구획이지만 성명학에서는 옥편의 원래 글자를 기준으로 획수를 따지기 때문에 큰물 홍의 왼쪽에 있는 삼수변을 3획이 아니라 물수 4획으로 보고 획수를 세어보니 큰물 홍이라는 글자는 총 10획이 됩니다. 이름 1인 길은 6획이고 이름 2인 동은 12획입니다. 직격, 인격, 천격, 총격 순서대로 획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격은 이름 1과 이름 2인 길과 동의 획수를 합하니 6 더하기 12로 18획입니다. 인격은 성과 이름 1인 홍과 길의 획수를 합하니 10 더하기 6으로 16입니다. 천격은 성과 이름 2인 홍과 동의 획수를 합하니 10 더하기 12로 22획입니다. 총격은 성과 이름 1, 이름 2를 합하니 10 더하기 6 더하기 12로 28획입니다. 성명이 총 2자인 경우입니다. 김일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성인 김은 8획이고요. 이름이 1로 외자이니까 이름 1의 칸에 두어 계산하며 이름 1인 1은 1획입니다. 이름 2는 없으니까 0으로 둡니다. 직격, 인격, 천격, 총격 순서대로 획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격은 이름 1과 이름 2인 1과 0의 획수를 합하니 1 더하기 0으로 1획입니다. 인격은 성과 이름 1인 김과 1의 획수를 합하니 8 더하기 1로 9획입니다. 천격은 성과 이름 2인 김과 0의 획수를 합하니 8 더하기 0으로 8획입니다. 총격은 성과 이름 1과 이름 2를 모두 합하니
8 더하기 1 더하기 0으로 9획입니다. 성명이 총 4자인 경우입니다. 독고상민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성이 2글자로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갈씨, 황보씨 등의 경우에는 성의 2글자의 획수를 합산하여 성의 자리에 놓고 산정합니다. 성인 독고는 총 25획이고요. 이름 1인 상은 11획, 이름 2인 민은 12획입니다. 직격, 인격, 천격, 총격 순서대로 획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격은 이름 1과 이름 2인 상과 민의 획수를 합하니 11 더하기 12로 23획입니다. 인격은 성 2글자와 이름 1인 독고와 상의 획수를 합하니 25 더하기 11로 36획입니다. 천격은 성 2글자와 이름 2인 독고와 민의 획수를 합하니 25 더하기 12로 37획입니다. 총격은 성과 이름 1, 이름 2를 모두 합하니 25 더하기 11 더하기 12로 48획입니다. 참고로 한문 이름이든 한글 이름이든 여기서 이름의 글자 수를 최대 몇 자까지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놓은 바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업무 불편을 이유로 이름의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을 잠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사무 제4조 이름의 기재문자 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 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성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5글자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획수에 따른 오행. 자, 지금까지 수리 오행을 정하기 위해 성과 이름을 기준으로 직격, 인격, 천격, 총격 등의 획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제 산정된 각 획을 수리 오행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된 획을 오행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획은 목, 3, 4획은 화, 5, 6획은 토, 7, 8획은 금, 9, 10획은 수, 합한 숫자가 10을 넘어가면 1의 자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산정된 획수를 수리 오행으로 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직격, 이름 1인 길 6획, 이름 2인 동 12획을 합한 수는 6 더하기 12로 18획인데 10을 제하고 남은 수가 8이므로 금에 속합니다. 인격, 성인 홍 10획과 이름 1인 길 6획과 합한 수는 10 더하기 6으로 16획인데 10을 제하고 남은 수는 6이므로 토에 속합니다. 천격, 성인 홍 10획과 이름 2인 동 12획과 합한 수는 10 더하기 12로 22획인데 20을 제하고 남은 수는 2이므로 목에 속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환원된 수리 오행 결과값에 대한 기름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 오행에서 오행 배합표를 만들 때에는 인격, 직격, 천격 순서대로 각각의 오행을 열거합니다. 앞서 배합된 오행 결과는 인격은 토, 직격은 금, 천격은 목이 되므로 그 순서는 토, 금, 목으로 됩니다. 이 결과값을 오른쪽 표에서 찾아보면 봉학상익격으로 봉과 학이 모두 날개를 다친다라는 의미로 실속이 없어 하는 일마다 결말이 나쁘고 금전적 고충이 잦다라는 의미이니까 흉한 의미라 해서 오행 배합 결과는 흉하다라고 봅니다. 그 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오행인 금을 기준으로 위 오행인 토와는 토생금으로 상생되지만 아래 오행인 목과는 금극목으로 상극하므로 결과적으로 상극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수리오행 산정 결과. 수리오행의 산정 결과를 정리하면 인격은 16획이니 토이고 직격은 18획이니 금이고 천격은 22획이니 목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토, 직격은 금, 천격은 목이 되므로
토, 금, 목에 해당하는 오행배합표를 찾아 해당되는 결과인 격국과 상생상극 여부를 확인하고 격국란에 봉학상익격을 기재하고 상극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수리오행의 검토를 마칩니다. 참고 1. 수리 및 삼원오행의 상생상극 오행배합표. 상생상극의 판단 기준. 수리 3원 오행으로 나온 3개의 오행 중에 가운데 오행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오행과 상생하는지 상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간 오행이 금이니까 금을 기준으로 위에 토 오행과는 토생금으로 상생하지만 아래의 목 오행과는 금극목으로 상극하므로 결과적으로 상극관계라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뒤에 나오는 수리 및 3원 오행의 상생 상극 오행 배합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 오행의 묶음 중에 첫 번째 오행이 목인 경우의 오행 배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행 모두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행 배합의 설명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인 경우 입신출세의 격으로 세 가지 오행이 모두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를 비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세 개가 모두 비화가 된 경우이니 이 경우는 특별히 상비라고 합니다. 목수인 경우 성공 발전의 격이고 위와 중간 오행은 목으로 비화이지만 중간 오행과 아래 오행이 목과 수로 수생목이니 상생이 되었다고 보고 결과는 상생으로 길하다라고 봅니다. 이와 동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개 오행의 묶음 중에 첫 번째 오행이 화인 경우의 오행 배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행 모두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개 오행의 묶음 중에 첫 번째 오행이 토인 경우의 오행 배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행 모두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개의 오행의 묶음 중에 첫 번째 오행이 금인 경우의 오행 배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행 모두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개 오행의 묶음 중에 첫 번째 오행이 수인 경우의 오행 배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행 모두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리오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3원 오행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